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각 정당은 공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을 거치려 두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불거진 갈등을 두고 김종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국민의당 역시 예외가 아니죠. 김종연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천부터 각 정당은 민심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놀랍게만 느껴집니다. 공천이란 본래 선거에서 선보일 자신들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가 정말 궁금하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과정은 이번 총선을 더욱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주장을 가능케 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송파, 인천가정, 원주기업도시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어제 중앙위원회 심야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 순번은 결국은 김종인 대표에게 맡기기로 한 모양이죠? 네, 김종인 대표 순번만 놓고 보자면 돌고 돌아서 원위치입니다. 이 김 대표 뜻대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 김 대표에게 그 김 대표를 포함해서 그 4명의 그 추천권을 갖도록 했고요. 이건 뭐 당선 안정권에 대한 추천권이죠. 예. 논란이 됐던 그 박경명 홍익대 교수, 그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성수 대변인 등 그 3명을 김 대표 추천목으로 이 당선 안정권에 그 배정을 했습니다. 중앙위원회. 그러나 그 당헌에 따라서 이 청년과 노동 취약 지역 당직 분야 4명도 역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어제 그 중앙위원회 결론은 그 뭐 4+4 절충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머지는 그럼 일단 어떻게 됐어요? 네, 25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순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과 그 이수혁 전 육자회담 그 수석대표, 문미옥 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등 이 영입 인사들이 순위 투표에서 각각 2, 3,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사실상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두 번째 2번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 6번이 순위 6번이 되는 거죠. 역시 영입 인사인 그 권미혁 당 그 뉴파티 위원장과 그 정춘숙 전 혁신위원 각각 그 7위와 그 10위를 기록을 했지만 예. 여성 후보 중에서는 그 3위와 그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하. 재윤경 정 문재인 그 대선 후보 그 공동선대위원장 이 6위를 기록해서 예. 여성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순위를 이제 그 예. 2위를 그 차지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그 당초 그 비대위 안에서 그 10위권인 그 A그룹에 속해서 그 당선이 확실시됐던 양정숙 국무총리 소속 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 조희금 대구대 그 가정복지학과 교수, 이 순위 투표에서 각각 그 13위와 그 25위를 이제 기록하면서 당선이 어렵게 됐고요. 역시 그 A그룹이었던 그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순위 투표에서는 그 19위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네. 김종인 대표가 이걸 받을까요? 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그 한 치 앞을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때 이런 말도 했었죠. 그따위로 대접해주는 당에서 일할 생각 추호도 없다. 이 대표직 사퇴 의사까지 이제 밝힌 것으로, 그 탈당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이제 그 보여졌는데요. 예. 그러나 그 나 없이 그 당이 선거 제대로 갈 것 같냐, 이제 이런 말도 하기도 했죠. 예. 네, 일종의 뭐 기싸움 성격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뭐 나름 그 이정걸 원내대표 등 그 비대위원들과의 그 협의, 물밑 협의가 계속 그 진행이 됐던 만큼 과연 이제 그 김 대표가,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팽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누가 누구를 팽하는 거냐. 야, 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죠. 예, 재밌어요. 예. 자, 새누리당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그 먼저 끝내야 될 게 좀 있죠. 네, 이제 참 그 굉장히 그 다급한 시간들이죠. 예. 그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그리고 예. 그 지난 16일 이 김무성 대표가 그 당원 당규에 그 위배된 결정을 하면서 그 최고위 의결을 그 보류했던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 그 단수 후보 추천 지역인 서울 은평을, 송파을, 그리고 그 경기 분당갑, 대구 동갑과 그 달성 등 5개 지역의 공천한 문제, 이제 예. 매듭을 좀 쳐야 되죠. 예. 유승민 의원 문제는 오늘 오전 이 공관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저녁 9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친박계 그 공관위원인 그 박종희 제2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죠. 예. 어제 그 단수 추천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유승민 의원 그 단수 추천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뭐 유력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거죠.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 여야에 있어서의 공천 문제, 홍창선 이 공직선거제 후보 추천 관리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이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도 지금 여기도 김종현 선관위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하는데 갑자기 사퇴했다고 그렇죠. 뜨더라고요. 예. 예? 여기도 어제 그 아수라장이 됐었죠. 네. 어제 그 광주 지역 공천을 둘러싼 그 당내 갈등의 그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사퇴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 그 김종현 선대위원장 어제 저녁 8시경이었죠. 그 사퇴 입장 자료를 이제 통해서 이 광주 지역 경선에서 수기 배심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 진정한 의미로 후보 선택권을 그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함이었지만 처음 시행되는 그 제도의 그 운영상 미숙과 이해 부족으로 여러 혼선이 빚었다면서 그 사퇴 의사를 이제 밝혔죠. 곡절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뭐 광주 동구갑에서는 그 결선 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그 우왕좌왕했고요. 그 서갑에서는 정영화 후보의 그 새누리당 그 당협위원장 경력이 드러나면서 그 공천이 취소되는 이런 또 소동이 있었죠.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모두 그 공천을 이제 확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천 배제된 그 임내연 의원을 제외한다면 현역은 전원 이제 그 컷오프 대상에서 이번에 다 이제 공천을 받은 셈인데요. 현역 불패의 신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했는데 중국 측이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북한이 어제 그 동해상으로 그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이 화충인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현재 그 한반도 정세에 그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그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사실 뭐 원칙적인 입장이 그 재천명이긴 한데요. 이 화충인 대변인 특히 그 유관 당사국들의 그 냉정과 절제 이제 거듭 그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제 그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지난 3일부터 이달 들어 벌써 그 네 번째이고요. 이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15발인데 어제 거는 아마도 그 장사정포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위가 열렸다가 또 김종인 대표가 좀 격노했다가 심야회의가 열렸다가 정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면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다시 배정받을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의 비례대표 번호들이 대충 어떻게 중앙위에서 정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홍창선 위원장 연결해서 이런 내용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예. 체중 좀 줄지 않으셨어요? 줄었죠. 당연히. 그죠?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으면은. 근데 네. 지금 이 비례대표 순번 문제예요. 이거 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예. 비례대표의 경우는 200여 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예. 한 40여 명을 추려서 예. 추리는 일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40여 명 명단을 예. 비대위에 넘기면 예. 저희가 참고하라고 평가서도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임무는 끝입니다. 아하.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결정. 뭘 정해요? 순서죠. 결국. 순서? 예. 그럼 중앙위에서 순서 정한 건 뭐예요? 제 말씀은 예. 비대위에서 순서를 정하면 예. 그것을 대표가 예. 확인해서 중앙위원회에 보내면 예. 거기선 추인하도록 현재 당원에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분들은 그 순서를 우리가 다 투표로 정해야겠다고 주장을 해서 예. 파행이 됐습니다. 첫날. 예. 그래서 파행을 시킨 후 둘째 날은 무슨 이제 작전이 바뀌었는지 질서 정연한 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억지 주장은 있지만 예. 그런 다음에 비대위원들이 그 투표를 하는 거에 그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대표는 빼고. 대표는 빼고. 대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대표는 분명히 했습니다. 예. 중앙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예.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마음대로 하든지 책임도 지고 예. 선거를 예.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어렵다고 와서 부탁을 했으니 예. 내 식대로 총선을 치르도록 맡겨라. 예.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비대위원들이 예. 타협이라고 하면서 예. 김 대표의 뜻과 전혀 다르게 예. 새로 명단을 만들어서 예. 중앙위에 투표에 붙이도록 해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첫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예. 저희 공관위에서 준 명단이 있고 평가서를 참고하라고 보낼 뿐입니다. 저희는. 예. 그런데 비대위에서 어제 투표한 명단은 그 없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공관에서 보내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다 이거죠. 들어가 있었고 예. 비대위에서 대표와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보낸 안을
전면 거부한 겁니다. 중앙위에서. 예. 그래가지고 중앙위에서 어제 투표를 한 또 순서가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밤에는 무슨 또 겁이 났거나 어쨌는지 그 주도한 세력들이 한 발 물러나서 뭐 이제는 2번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느니 이걸 절충이라고 하면 그분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지도 의문이고 물론 그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분이 주장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관위원들도 아마 네. 받아들일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 네. 얘기는 이제 대표 그만하시고 우리끼리 이제 선거하고 수권 정당 실적 모르는 소리. 우선 내가 당선되고 우리 세력 업진여기지 마.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려고 하는데 예. 일단 그것이 어제 투표한 명단이 예. 적법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가 허락하지 않은 명단을 놓고 투표한 자체가 무효다.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는 어떤 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적법성 문제와 사실 홍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비대위의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대위가 정하면 그것이 대표가 확인하고 중앙위는 추인했을 뿐인데 그럼 중앙위가 투표를 해서 순서를 정한 것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아니죠. 투표를 하는 것은 당원에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 이 비상대책위가 이 비상시국이고 짧은 선거 기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당원이 문제가 있으니 대표께서는 내게 맡겨라. 네. 그랬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했다는 점과 그 명단 자체가 대표가 허락한 명단이 아니고 공관위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낸 명단 내에서 순서를 누가 정하든 하여튼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명단이 들어갔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가 세과시용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 정도라고 보입니다. 총선 후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홍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지금 비례대표 2번 받으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게 토사구팽을 하려고 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과정이지 이게 뭐 2번 받고 14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좀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을 그런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김종인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글쎄요, 그것은 그분이 판단해서 하실 건데, 예. 제가 그동안 최근까지 강조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 공관위원들은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를 절충을 한다고 심야에 했다는데 그것은 그분이 하여튼 판단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지금 일단은 그 명단이 빠진 사람도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항의라든지 이 부적절성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공관위원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끼리 의견을 얘기해봐라. 예. 내가 이 YTN 라디오 마지막 인터뷰다. 아. 했는데 예. 허탈.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사로 가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예. 아유, 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런 말씀
어떤 분은 많은 걸 배웠다. 이걸 지켜보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권정당 모습 되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일 뿐인 네. 정치인의 한 단면을 이분들이 보고 저희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역구 공천은 저희가 정한 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문희상 의원하고 백공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배제됐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는 정무적 판단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 정도는 정무적 판단으로 비대위에서 한 것이고 거의 저희 95% 정도는 저희가 다 결정을 한 것이고 책임 있으면 저희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비례대표는 분명한 것은 저희는 명단만 추려서 보내는 권한밖에 부여되지 않아서 그것만 한 것인데 저희 이름이 공천자가 앞에 들어가니까 많은 기자분들도 저희 그 지식인도 모든 분들이 혼동을 해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는 명단만 보냈고 그 이후는 비대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했기 때문에 대표의 뜻과 다르게 어제 오늘의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대표에게 양해하고 좀 수락해달라? 수용해달라?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은 뻔히 알면서 그랬으니까 아마도 대표는 물러나시라는 뜻같이 보여서 저는 또 모르죠. 대표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현재로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 게 제 소견 잘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마지막 인터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우리 공관위원장들 정말 수고하셨고 저는 이분들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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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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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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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연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신일의 출발 새 아침. 후보자 등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의 박종희입니다. 예. 아, 요새 바쁘시죠? 네.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의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방향은 잡혔어요? 유승민 공천 문제는 정말 난모처럼 여러 가지가 얽혀서요. 네. 결정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 공천제의 취지에 맞는다면 뭐 경선에 붙여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미 시간적으로는 경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원내대표 했을 때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또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고뇌를 거듭했습니다만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 결단을 하실 예정이세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저희가 토론을 해본 적은 없고요.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과 또 나머지 한두 군데 문제 좀 토론해서 결정을 하고요. 오늘
오후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유승민 의원 문제하고 한두 군데 더라고 그러는데 한두 군데는 어디예요?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보류한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그게 한 6개인가 7개 되지 않나요? 지금 8군데 정도가 8군데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군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두 군데라는 것은 결국은 김무성 대표와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회와의 타협점이 바로 한두 군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한두 군데가 어디예요?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한두 군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김무성 대표의 입장도 살리고 공관위의 입장도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 공천제의 취지라면은 모든 지역을 이제 경선을 붙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100% 경선에 참가한 분들이 100%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 안 된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이 신망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의 정강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거나 또 의정 활동이 좀 미흡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무성 대표와 공관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종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공관위 측에서요. 네네. 그런데 이 한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예? 여전히 좀 김무성 대표는 이제 공관위에서 너무 무리하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당에서 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또 언론 보도 등을 취합을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문제가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든 된다면, 그래서 만일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인 수원 갑 지역에도 상당히 안 좋은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유승민 의원의 이제 집거가 오래되면서 마치 탄압받는 그런 인상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면요. 작년에 있었던 그 원내대표 발언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든가 또 국회법 파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처세에 문제가 좀 있었다 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지역구에서도 조금 말들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적극 지지층은 빼고요. 예. 무당층이라든가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또 언론 동향을 보면 유승민 의원에게 좀 동정적인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결국 상대편의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와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다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면 안 되겠네요. 그 논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아서 잘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당내에 단합이 안 된 가운데 야당과의 협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혼선을 막아야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결정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야 되죠. 오늘 오전 10시라고 그러셨나요? 예, 오전 10시에 공천관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근데 있습니다. 그 전에 9시에 최고위원회가 있죠, 그죠? 오늘 오전에는 최고위원회는 없고요. 오후 9시가 있군요. 예, 오후 심야 최고위원회죠.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최종 추인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새누리당의 강봉균 전 장관이 이제 상대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국민적인 열망이죠. 경제 살리기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 재경부에서 경제 관료로 있다가 DJ 정부 때 이 경제 수석 비서관도 하셨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잘 이룬 분으로 여야를 아우르고 또 경제와 민심을 잘 읽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 김종인 대표의 대항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종인 대표보다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인 대표의 그 경제 민주화에 대비해서 어떤 실물 경제와 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그러한 대안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강봉균 전 장관이 역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북 출신이시고요. 예. 이 민주당에서 오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수의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셔서 또 다른 분들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유승민 의원 문제가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시죠.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